반갑습니다. 나유기 공부방입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는데 단돌이들 잘해서 식물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요즘에 이제 개발이 꽃이 많이 피는 시기인데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은 왜 꽃이 안 피냐고 전화가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구입을 할 때는 꽃이 많이 피고 풍성한 아이를 사왔는데 그때 꽃이 지고 나니까 지금 뭐 1년은 그냥 몇 년이 지나도 꽃이 안 핀다고, 왜 우리 집에 와가 있는 애들은 꽃이 안 피느냐고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또 다육이도 마찬가지고, 다육이는 뭐 꽃이 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꽃을 잘 안 보는데 다른 집들은 보면은 막 옆에 자구가 달려갖고 막 새끼들이 막 5개, 10개 막 이렇게 막 바글바글하게 다는데 왜 우리 집에 애들은 이렇게 딸랑 하나만, 머리 하나만 딱 있고 이게 몇 년이 가도 딸랑 하나만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물에 대한 것은 약간 본능적으로 자극을 좀 줘야 돼요. 쉽게 말을 하면 식물이 꽃을 핀다는 거는 사람이나 동물들이 애기 놓는 거, 새끼 놓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단순히 그냥 사람들은 볼 때 꽃이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식물들한테는 엄청난 고통, 또 엄청난 양의 양분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필요를 한데, 자, 우리가 이제 농장 같은 경우에서는 상황이 다르죠. 왜?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게 환경에 맞추고 온도, 습도 다 조절해 가면서 하고, 또 꽃이 피기 한 2달 전에 미리 순따기를 딱딱딱 해주면 꽃대를 쫙 물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그렇게 안 하죠. 가장 큰 문제는 온도 변화가 없다는 거.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그리 많이 없죠. 주로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집에서는 분갈이를 할 때 좋은 영양제, 거름, 중간중간에 또 막 거름도 주고 물도 주기적으로 딱딱 맞춰서 주니까 잎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해요, 식물이. 그런데 막상 꽃이 피면 삐죽 나오다가 말라서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아예 꽃이 안 나와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 꽃은 너무 살기가 좋으면 내가 고통받으면서 굳이 꽃을 피울 필요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나 동물들은 수정을 해야만이, 즉 교미를 해야만이 아기가 생기고 그 아기들이 몇 달씩, 그 다음에 뭐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몇 주씩 이렇게 배에서 해서 만들어내지만 꽃은 꽃이 피고 수정을 해갖고 씨를 맺고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스스로 자구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즉 쉽게 말을 하면 사람이나 동물하고 틀리게 굳이 꽃을 피우지 않아도 이렇게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새끼를 만들어내서 몸통에서 그냥 새끼를 하나씩 이렇게 뚝뚝, 특히 다육이 같은 거 보면 원 얼굴 옆에서 막 새끼들, 자구들이 많이 나와요. 마찬가지죠. 일반 간엽이나 이런 것도 새순이 올라온다는 거는 새끼를 놓는 거와 똑같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꽃을 힘들게 고통스럽게 꽃을 피우지 않고 가지나 자구를 만들어서 번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기 좋은 곳,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게 딱 자기한테 맞기 때문에 굳이 꽃을 피우지 않아도 지금 먹는 영양분 가지고 새로운 자구들 또는 새로운 가지들을 뻗쳐서 번식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꽃을 안 피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꽃을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식물들을 조금 학대를 해야 돼요. 학대를. 쉽게 말을 하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꼬박꼬박 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아이는 그 이제 가정을 적응을 딱 시킨 거죠.
물도 주기적으로 딱딱 들어오고 때 되면 영양제 주고 딱 이렇게 딱 그 환경 온도 이런 걸 딱 맞춰가지고 적응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굳이 자기가 힘들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거기서 올라오는 수분, 양분, 영양분으로 자구나 가지를 뻗쳐서 번식이 하기 때문에 굳이 꽃까지 피울 필요가 없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아이를 꽃을 피우게 하려면 학대를 해서 지금 당장 죽는다고 인식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꽃피기 한 2달 전에 순을 따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식물이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순을 딴다는 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고 순을 따줌으로 인해 갖고 이 식물이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내 몸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한 가닥 두 가닥 이런 거 떨어진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 농장에서 이렇게 이제 개발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서는 한 2달 전에 꽃피기 2달 전에 순을 보통 기본은 한 마디, 집에서는 주로 한 마디를 하는데 농장에서는 어차피 딸 거면 애들이 번식도 해야 되고 하니까 보통 2마디, 3마디를 따요. 순을. 그러면 거기에서 꽃이 올라오는데 이 식물이 한 개, 2개도 아니고 전체 가지를 다 이렇게 순을 쫙 따면 식물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왜? 몸이 잘려 나간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죽는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 새끼들, 내 종족을 남기고 죽어야지 하고 꽃대를 확 올리는 거예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자구들이 한 개도 안 나와 몇 년 동안. 그런데 이런 아이들을 중간에 삽목 커팅을 딱 하면 위에 거는 그대로 살고 밑에서는 잘라낸 밑에 입장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올라와요. 그게 이제 다육이 같은 경우에 번식하는 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또한 마찬가지죠. 큰 덩어리로서 몸통에서 영양분 잘 먹고 물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새끼를 안 달아도 무방하다는 거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갑자기 목을 딱 잘라버리면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식물은. 그러면 내 종족을 남기기 위해서 몸통에다가 새끼들, 자구들을 빡 달고 4개, 5개 많은 거는 막 10개씩 막 이렇게 확 나옵니다. 이 식물이 꽃을 피운다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종족을 번식시키는 데가 목적이죠. 그런데 너무 살기 좋고 환경이 좋으면 굳이 안 한다는 거죠. 왜? 자기 몸통에서 스스로 자구나 가지를 뻗친다는 거죠. 우리가 가수원 같은 데 가보면 어때요? 그냥 나무가 크고 풍성하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다 보면 다 잘라가지고 적당한 가지에 적당한 양만 이렇게 딱 남겨놓고 싹 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이게 뭐냐면 식물은 이 한 줄기에 가지고 모든 영양분을 공급해요. 줄기, 몸통에서. 그런데 이게 나무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몸통이 커지면서 이제 가지가 많아지죠. 그러면 이렇게 가지가 너무 많으면 열매 열리는 것도 시원찮고 영 안 돼요. 그래서 농장에서는 가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들을 좋은 열매를 많이 달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량의 가지를 잘라서 솎아줘야만이 원대에서 쉽게 말을 하면 아버지가 가서 일을 해서 한 식구들을 먹이 살릴 수 있는 게 10명이 딱 먹고 살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조건이 좋은 데서 하면 계속 가지가 뻗겠죠. 자구도 달고. 그러면 그 한계를 넘어선다는 거죠. 15명, 20명 이렇게 막 식구들이 불어나듯이 가지나 자구들이 이렇게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식물들은 스스로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을 말려서 스스로 떨어내요.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큰 나무들 보면 밑에 보면 자잘한 게 죽는 게 아니고 굵은 가지들이 말라 죽어요. 이게 뭐냐면 지가 먹어 살릴 수 있는 양의 양분을 흡수를 해서 그 이상이 되면 맨 밑에부터 이렇게 뜯어내는 거예요. 지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게 식물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거든요.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면 가정집에서 키우는 애들도 충분히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10월달, 11월달에 꽃이 필 것 같으면 한 두 달 전에 순따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보면 집에서 키우는 간엽 중에서 군자란이나 난초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간엽식물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잎이 너무 풍성하고 밥이 많으면 꽃을 많이 안 달아요. 그럴 때는 밑에 부분에 잎장들, 줄기들을 조금 솎아주면 꽃도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새순도 훨씬 더 많이 나와요. 풍성하게. 즉 식물은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해야만이 꽃을 피우고 새끼를 달고 촉을 많이 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들 이렇게 키우다 보면 위에 올라가는 아이를 이렇게 탁 잘라주면 밑에 잎 떨어진 부위에서 새쪽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몸통을 잘라버렸기 때문에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내 종족을 번식을 시켜놓고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촉을 막 다는 거예요.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자구를 다는 거고 개발 같은 경우에는 꽃이 나오는 거죠. 번식을 해야 지 자손들을 남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행태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꽃이 안 핀다는 거는 지금 이 아이가 요 가정에 그 집에 딱 맞게 적응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꽃도 피도 그냥 조금 피고 말고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보고 싶으면 식물을 조금 학대를 한다. 예를 들어서 한 두 달째 확 굶겨버린다든지 물을 안 주고 그러면 이 식물들이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일주일에서 한 번, 2주에 한 번씩 물을 꼬박꼬박 주고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영양제도 주고 요렇게 관리를 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 두 달 물을 안 줘버리면 식물들이 죽는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살기 위해서 새끼도 달고 꽃도 피우고 반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꽃 몽우리가 쫙 올라오면 그때 물을 한번 팍 주면 잎이 싱싱해지고 꽃도 확 핍니다. 꽃몽우리가 올라왔는데 계속 그대로 놔둬버리면 오히려 이제 말라서 죽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딱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만 만들어주고 나면 물을 확 줘갖고 정상적인 아이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양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꽃이 핀다는 거는 식물에게는 그만큼 사람들이 애 놓는 거와 똑같은 고통이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만큼 많은 양분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꽃몽우리가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 물을 듬뿍 주세요. 그래야만이 꽃이 활짝 핍니다. 우리가 식물을 너무 예쁘게 잘 매일같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오히려 식물이 시들시들해갖고 적응을 못해갖고 죽는 경우들이 있고 비실비실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애지중지를 했는데 왜 죽지? 왜 애들이 이렇게 시들시들하지? 하면서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관심이 없어져 갖고 다이 밑이나 저 구석진데 그냥 툭 던져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한 6개월이나 1년 지나갖고 어느 날 정리하다가 보니까 저 구석에 놔둔 애가 얼고 새끼도 많이 달고 꽃도 올라오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식물은 너무 잘 깎아주면 그게 안주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변화를 안 줘요. 그런데 오히려 학대를 하고 좀 더 조건이 안 좋고 척박하게 만들어줘 버리면 이 아이는
지가 죽는다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족에 대한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구를 달든지 꽃을 피든지 어떤 식으로든 지 자손, 후손을 남겨놓고 죽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새로운 자구들도 많이 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전화가 오시는 분들 이렇게 전화 대충 받아보면 너무 식물들이 싱싱하고 잘 큰데요. 건강하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잎이 하나씩 뚝뚝 떨어진다든지 꽃 필 때가 됐는데 다른 집들은 꽃이 다 피는데 우리 집만 꽃이 안 핀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게 보면 너무 살기가 좋은 조건에서 적응이 돼가지고 거기에 안주를 해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애들이 잎이 떨어진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나가서 돈을 벌여갖고 먹이 살릴 수 있는 식구가 10명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집 식구가 15명이다. 그러면 그 5명을 떨어내야 요 10명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잎이 풍성하고 밥이 많은 아이들 중에서 가끔씩 보면 잎이 스스로 떨어져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 스스로 이렇게 잎을 털어낼 수가 있어요. 마디마디가 뚝뚝 떨어지는 거. 일반 이렇게 줄기처럼 길게 나오는 줄기들은 누군가가 잘라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개발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마디마디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가 줄기에서 먹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면 떨어내요. 그런 부분을 조금씩 감안을 했어서 키워주신다면 앞으로 식물을 키우면서 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애주둥지 하시지 마시라는 거. 그러면 오히려 역효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집에서 키우면서 꽃도 안 피고 열매도 안 맺고 그 다음에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자구도 안 달고 하는 애들을 너무 조건이 좋고 그 환경이 딱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변화를 주지 않는 거예요. 식물 스스로가.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조금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개발은 순따기를 한다든지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커팅을 하든지 아니면 아랫부분에 잎들을 제거를 해서 이 식물들이 지가 죽는다고 느끼게끔 만들어주면 금방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서 관리를 해보시면 앞으로 집에서도 꽃을 활짝 피는 꽃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에서 꽃 안 피는 애들 꽃 피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